안녕하세요. 부자 공부의 NJ머니입니다. 저번 영상에 소개한 책 중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책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규칙을 알아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언급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본주의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건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본주의의 규칙이 왜 필요하냐면 자본주의를 모르고 재테크를 시작한다. 그건 마치 룰도 모르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화폐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의 돈, 머니, 화폐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돈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겠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종이돈은 전체 화폐의 일부분이고 실제 대부분의 돈들은 그냥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계좌의 디지털 숫자가 내 자산이며 월급이라는 거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우리는 의식주 생활을 영위해가죠. 도대체 뭘 믿고 그 숫자로 거래가 가능한 걸까요? 바로 신용입니다. 은행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것도 신용이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이 담보해주기 때문에 계좌에 찍혀있는 숫자가 돈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럼 화폐 발행은 신용으로 발행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다음은 화폐가 자본이 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2. 자본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는 월급을 받으면 그 돈의 일부는 은행에 적금으로 넣기도 하고 또는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은행 예금에 넣어둔 돈은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은행은 우리가 예금한 돈으로 주로 기업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해줍니다. 오늘은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기업은 이자를 주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은행 이자 10%에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업은 1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돈을 빌린 가치를 하겠죠. 그래서 대출받은 돈으로 설비에 투자도 하고 고용인원도 늘려 사업을 확장합니다. 1억 원을 모두 다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사업이 대박이 나서 수익을 100% 냈습니다. 기업은 2억을 벌었고 1억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모두 갚은 후에도 9천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돈이 투자가 되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 것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는 교환의 가치로만 알고 있습니다. 1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1만 원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하지만 자본은 원금을 투자해서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조금 기분이 나빠집니다. 아니, 왜 내 돈을 맡아달라고 했더니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으로 투자를 하고 그러지? 게다가 이자는 은행이 다 챙겨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예금주들에게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적금이나 예금을 하면 돌려받는 이자입니다. 네, 은행 이자, 은행 예금 이자, 간접 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누가 예금을 넣어두면서 나 재테크하고 있어 또는 투자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바로 물가 인상률 때문이죠. 평균 물가 인상률은 연 3% 정도입니다. 그럼 이자도 3%를 받아야 내 원금이 보존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에서 3% 이자 주는 곳이 있을까요? 우대 금리를 끌어모아야 2% 초반대 정도 아닐까요? 그렇기에 예금이나 적금을 해서 돈을 놔두면 우리의 돈은 녹아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자란 무엇인가? 경제활동의 심장 역할을 하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 화폐가 자본이 되는 이유 중 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자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내용은 자본주의 다큐멘터리를 참고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자은행가 NJ, 그리고 건축가 A만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폐 발행은 부자은행만 할 수 있습니다. NJ와 A는 자산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 NJ는 케이크 집을 열고 싶어 부자은행에 대출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부자은행이 100만 원을 발행하고 NJ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주며
1년 뒤 이자 1%를 갚아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건축가 A에게 가서 가게 설계를 부탁하고 대가로 1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가게가 완공되고 저는 열심히 케이크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재료값이랑 기계값은 생략하겠습니다. 100만 원을 번 건축가 A가 케이크를 1년치 사다 먹어서 저는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자 1%는 벌 수 없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부자 은행이 발급한 돈은 100만 원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NJ는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죠. 참 슬프네요. 그런데 건축가 A가 일이 없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자은행은 또 100만 원을 발행한 후 대출해주며 1년 뒤 100만 원과 1% 이자를 상환해라고 했습니다. 대출을 받자마자 케이크 가게에 가서 케이크를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NJ는 101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했죠. 하지만 건축가 A는 이제 99만 원밖에 없습니다. 1년 뒤 101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은 99만 원밖에 없어 2만 원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럼 A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대출 기한을 늘리거나 아니면 NJ가 다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벌어오는 방법뿐이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자는 누군가의 빚이라는 거죠. 현실은 인구가 너무 많아 이런 시스템을 보기가 힘들지만 결국 누군가의 빚으로 내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이자입니다. 내가 빚을 갚거나 돈을 번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돈을 잃거나 손해를 보고 있다면 내 돈이 누군가의 빚을 갚는데 사용되거나 부를 축적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본주의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중앙은행은 계속 통화 발행을 하고 있고 통화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는 빚으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최근 통화량 그래프입니다. 추이만 봐도 통화량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은 재테크 시작하는 방법, 자본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첫 번째, 화폐는 어디서 오는지, 두 번째, 자본은 무엇인지, 세 번째, 이자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가장 기초적인 룰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제 영상에서는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만 다룬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나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의 1화를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제 우리는 재테크 시작하기 첫 번째 단계 자본주의의 규칙을 알았습니다. 다음은 재테크 전쟁의 필수 덕목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만의 재무제표 확인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